강 씨는 당보다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야 했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터진 한 주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거 뭐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부 악재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주가 폭락으로 또 돈을 잃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고 또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매일 하루하루 지금 달라지고 있으니까 기름 넣으러 들어갈 때마다 화가 나고 이러면은 보통 어떤 정부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도 민심이 이제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번 주는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원체 큰 악재가 왔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은 좀 뭐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기름값이 막 하루에 막 100원씩 뛰고 있는데 주가가 하루에 막 거의 뭐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안 떨어지면 이건 진짜 기현상인 거지. 근데 안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지난주에 64%였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악재가 쏟아져 나왔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 야 이제 우리 이 국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와 이거 뭐 이제 그냥 이재명만 믿으면 된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65%가 갤럽 여론조사에선 최고치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대책을 잘 내놓고 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상황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갤럽에서 이제 70%를 내다보는 그런 지금 지지율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제일 중요한 게 중도층이죠. 지금 뭐 정금자 30%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국민의힘 찍는 본인이 국민의힘을 안 찍으면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유권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70%를 돌파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긴 해요. 콘크리트 지지층, 정금자까지 사람을 만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거의 예수 수준의 이런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뭐 중도층 지지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도층에서는 지금 70%를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이제 진보층에서는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금자 어르신들만 조금 돌려 세우면 70% 지지율 돌파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당 지지율도 보시면은 민주당 46%, 그다음에 국민의힘 21%, 지금 2배가 넘게 앞서고 있고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가 46%, 야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가 3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프레임을 여야 프레임으로 짰잖아요. 근데 이게 질문이 지방선거 프레임 관련된 질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혹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넣어서 프레임 여론조사를 하면은 여기 민주당 지지율하고 똑같죠. 여당이 다수가 돼야 된다가 민주당 지지율하고 똑같이 나와요. 46%가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혹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은 50%가 넘어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프레임으로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거의 뭐 5%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뭐 조국,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해외로 보내야 돼. 이란에 파병을 해야 돼요. 이란에 파병을 해.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정청래, 김어준 이 4명만 이란에 파병을 해서 한 달만 이란에 있다가 와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김어준, 조국만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문재인까지. 그럼 지방선거 무조건 이기는 그런 저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MBC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의미심장한 오늘 MBC 뉴스에 의미심장한 보도가 있었어요. 뉴 이재명에 대한 심층 분석, 뭐 심층까지는 아니어도 분석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혹시 뉴 이재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공통 분모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유권자들을 뜻한다는데요.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논의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감이 부각되기도 했는데 기존의 전통 민주당 지지층과는 또 다르다는 뉴 이재명을 이재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정구 씨는 지난 2023년 봄 인천 계양구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당시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사를 오게 되면은 뭐 하다못해 선거 캠프에서 피켓이라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강 씨는 당보다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야 했다. 한 일간지가 대선 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다가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뉴 이재명으로 명명했는데 이후 민주당 지지와 관계없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효능감을 느끼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심재빈 씨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을 정상화시켰다는 부분에서 일단 효능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요. 뉴 이재명은 지난 1월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있습니다. 이들은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반발했고 이현주 의원 등 합당 반대 의원들에게 힘을 실으며 합당 무산에 일조했습니다. 실용주의와 탈이념이 특징인 이재명은 무리한 진보 진영 통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합당 이슈로 대통령의 성과가 가려지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코스피 5천을 달성한 그 날에 그거는 좀 우선순위에서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정 대표와 친청 이성윤 의원이 강퇴됐습니다. 전통 민주당 지지층과 이재명의 차이는 이현주 의원에 대한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통 지지층은 이 의원의 과거 극우적 발언을 강하게 비난하지만 이재명은 이 의원이 지금 대통령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호적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제가 이 보도를 보내드린 거는 이재명을 그 코끼리는 말하지 마. 뭐 그 얘기를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 뭐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프레임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코끼리는 말하지 마. 코끼리가 이제 공화당의 상징이죠. 예, 그래서 공화당의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된다 민주당이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쓴 책이 프레임 이론의 뭐 마치 교과서처럼 많이 회자가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뭐 JTBC에서 간혹 이재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보도가 나오는 건 봤는데 MBC에서 저렇게 집중 보도한 건 처음이죠. 그래서 이재명을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이제 더 키워준 꼴이 됐어요. 조국하고 아까 뭐 조국도 영상에 나오는데 이재명이 본인들이 볼 때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유권자층이라면은 이재명이 주목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현명한 거지. 근데 계속 이재명 막 떠들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뭐 이현주 의원실에서 토론회도 하더라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이 화제가 되고 이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유권자들이 알게 되고 또 민주당 내부에 조국과 이재명은 이제 다른 결이다. 정청래와 이재명은 이제 다른 결이다. 이런 걸 우리 유권자들이 오히려 더 알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야. 계속 코끼리는 말하지 말라는데 그냥 코끼리 하고 다닌 거지. 머리가 나빠도 어떻게 저렇게 나쁩니까?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체급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뭐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은 친명의 대표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조국하고 김어준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최욱이하고 셋이서 이현주를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은 뭐 문자폭탄이 좀 많이 맞겠지만은 속으로는 웃고 있을걸요 지금? 근데 이제는 주류의 대표 주자가 돼버렸어. 주류의 대표 주자가 돼버렸습니다. 이현주가. 아니 왜냐하면은 이재명 성향의 이제 유권자들 그 친명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쓰죠. 아까 MBC 뉴스에서는 대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은 대통령님을 지지해서 민주당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층을 이재명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건 좀 좁은 의미라고 보고 저는 이재명은 친명 비문 성향의 유권자들을 저는 이재명이라고 봐요. 그럼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싫은 게 아니야. 민주당이 싫은 거면은 이재명도 싫어야지. 이재명이 민주당이 싫은 게 아니라 민주당의 주류를 싫어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 그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은 친문 386이잖아. 그래서 친문 386은 싫어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은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뭐 이현주 의원, 뭐 박찬대 의원, 김민석 총리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유권자층을 저는 이재명이라고 봐요. 여기에는 올드 이재명도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재명의 이 개념이 저는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드 이재명이나 이재명이나 다를 게 없어요. 성향이. 그 공통점을 가지고 정의를 해야지. 그래서 친명 비문 성향의 유권자층을 당원층을 저는 이재명이라고 본다. 저도 이재명이고 우리 차력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이재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재명의 덩치를 저 조털레유가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은 그걸 몰라. 조국과 김어준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본인들이 똑똑한 줄 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똑똑한 줄 알고 저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재명이 갈라치기가 될 거다. 이재명이 위축될 거다. 뭐 이런 착각을 하는데 상황은 점점 그렇지 않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비중이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주류화돼 있다고 봐요. 지금 새롭게 민주당에 입당한 당원들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당원들이 입당을 하게 되면은 친문 털레반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재명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